저는 08년도에 처음 업계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진짜 천재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엄청난 천재한테 막 채찍으로 후드려 맞고 이따위밖에 못하냐고 뺨 맞고 벌 서면서 막 비굴하게 하루하루 버티다가 언젠가는 딱 역전해서 그 천재의 뚝배기를 깨고 나오고 싶었어요. 약간 도장 깨기처럼 뚝배기 헌터. 그래서 더 큰 회사로 더 좋은 프로젝트로 옮겨 다녔습니다. 한국에서 더 큰 데 가봐도 없길래 외국으로 나왔고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회사에는 있을까 싶어서 지금 회사로 옮겨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많은 곳을 거치면서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을 만나본 결과 깨달은 천재설의 허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다양한 곳에서 대단한 아티스트들을 많이 봅니다.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벽 같은 존재들도 있죠.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실력을 가진 사람들, 과연 그 사람들은 정말 천재일까요? 세계적으로 뛰어난 회사들에 다니는 디자이너들은 정말 천재들이 아닐까요? 제가 바로 전에 캐나다에서 일했던 프로젝트 VFX 팀에는 총 6명의 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블리자드, 한 명은 라이엇, 한 명은 나루토 얼티밋 닌자 스톰으로 유명한 사이버 커넥트 2로 갔다가 유비소프트로 갔고, 나머지 한 분은 페르시아의 왕자, 툼레이더, 어쌔신 크리드 같은 큰 프로젝트를 거치고 이직해온 분이었어요. 그 외에도 같이 점심 먹던 그룹에서만 지난 2년 동안 블리자드, 유비소프트, 에이도스, 텐센트, 콜리션 등으로 이직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 어느 정도 세간에서 재능이 있다라고 불려지는 인재 풀 안에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더 유명한 프로젝트에 참여했거나 뛰어난 실력을 가진 분들도 만나왔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도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천재가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제 주관적인 기준에서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열이면 열, 하나같이 숨쉬듯 작업을 손에서 놓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람은 정말 천재가 아닐까 했는데 뒤에서 피말리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이니 표본이 적고 객관성도 떨어지죠. 다행히 이런 내용을 다룬 아주 좋은 책이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심리적 본질과 인간 역량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앤더스 에릭슨의 저서 중에 피크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책입니다. 이의나 반론이라기보다는 보강이라고 해야 할까요? 1만 시간을 투자해도 재능이 없으면 안 돼 라는 내용이 아니라 적어도 1만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졸라 빡세게 해야 돼 라는 내용이에요. 이 책에서는 의식적 훈련과 반복적 훈련에 대한 비교를 하는데 실력 향상을 통해서 일정 경지에 오르려면 규칙적 반복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들이는 게 아니라 목표가 확실하고 즉각적인 교정이 주어지는 의식적인 훈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의식적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로 축적된 데이터가 확실한 체계적인 훈련법을 통할 것, 선생이나 코치를 포함할 것, 즉각적이고 실행 가능한 피드백을 받을 것을 꼽습니다. 제가 예전 퇴사 영상에서도 목적의식이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다년간의 직장 경험이 전문성을 키워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실무 경험은 숙련공은 만들지 몰라도 전문가를 만들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껏 만났던 사람들을 속칭 잘하는 사람과 그 외 기타 등등으로 나눴을 때 잘하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회사 일 외에 개인 작업에 상당한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작업은 본인이 해왔던 것을 자기 복제하는 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고통이 수반되는 학습이 필요한 내용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지식 습득, 기존 기술 연마, 그리고 창작력 강화, 이 3가지가 적절히 배합되어 있었죠. 여기서 선천적인 신체 조건도 영향을 미치지 않냐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 역사 속 천재 대명사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모차르트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모차르트가 3살 때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고 선생님이었던 모차르트의 아버지가 유럽 전체에서 손에 꼽히는 음악 교육자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론 아무 3살박이 데려다가 가르친다고 모차르트가 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그때보다 더 발전된 현대 음악 교육 과정을 통해서 모차르트와 같은 나이에 더 대단한 퍼포먼스를 내는 영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절대음감은 10,000명에 1명꼴로 지니고 태어나는 천재성의 상징으로 여겨졌는데요. 일본의 심리학자 아야코 사카키바라가 201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24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약 1년 동안 하루 20-30분의 트레이닝을 거친 결과 중간에 개인 사정으로 실험을 중단한 2아이를 제외한 전원이 절대음감을 가지게 됐습니다. 절대음감 또한 재능이 아니라 후천적 환경과 교육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혀진 거죠. 올바른 교육 방법과 교육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체육은 확실히 선천적인 조건이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신장이나 근력, 장기 이런 것들은 노력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죠. 음악 또한 한정된 시간 안에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퍼포먼스를 낸다는 점에서 시각예술보다는 체육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미술은 선천적 재능이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분야입니다. 우리가 막 정해진 10분 안에 아트웍 하나 뽑아내기 하고 딱 만들고 끝나는 그런 쪽이 아니잖아요. 한번 만들 때마다 수정상 수십 개씩 받아가면서 방망이 깎는 너인 마냥
그냥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계속 깎아 나가는 거지. 그렇다면 왜 천재들은 천재같이 느껴질까요? 일단 이런 피나는 노력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보통 집에 짱 박혀서 작업만 하기 때문에 뭘 하는지 잘 안 드러나요. 좀 조용하다 싶다가 갑자기 뭐 하나 툭 가져오고, 좀 조용하다가 실력이 쑥 늘어있고 하니까 늘어나는 모습만 보면 갑자기 실력이 쑥쑥 느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대부분이 자기가 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좋아하는 일 말고 잘하는 일을 해 인데요. 이거 정말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좋아하는 일만 하지 말고 돈이 되는 일을 해 라고 한다면 조금 이해해보려고 할 수는 있어요. 그마저도 요즘에는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지만 이건 제대로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 덜 징징대요. 힘든 티를 덜 내는 거죠. 뭐 하나하나 할 때마다 징징대는 친구들은 만나면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뭐 열심히는 하는구나 생각이 들지만, 만나도 별 얘기 안 하고 덤덤하게 지내는 친구들은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 길이 없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구말 없이 묵묵히 쌓여온 시간이 실력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 좋은 기량을 내는 분들도 당연히 엄청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 역시 5, 6년 전만 해도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잘하는 게 뭐야 라든가, 야 너는 운 좋게 우리 프로젝트랑 잘 맞아서 좋은 평가를 받네 라든가, 너는 잘한다기보다는 시간을 많이 쓰지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생각하니까 또 빡치네. 저는 사람들이 약간 신 같은 생각을 해도 최대한 좋게 미화해서 그래도 약간 똥멍청이 수준으로는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하자는 주의인데요. 저 발언들은 아직까지 미화가 안 되고 있어요. 쉽지 않아. 다행히도 저는 누가 저런 얘기하면 혼자 막 울고 상처받기보다는 내 조만간 뚝배기 부수러 갑니다, 조심하소 하며 빡치는 성격이라서 오히려 도움이 됐었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실력에 비해 과분한 평가를 많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 저 역시 예전에는 개나 소나 뜯고 씹고 맛보고 즐기는 디자이너 나부랭이였다는 거. 자, 이렇게 조금만 들여다보면 천부적인 재능의 허상을 알 수 있는데 사람들은 왜 천재라는 신화를 믿고 재생산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의례적인 찬사와 경애의 표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brilliant, You are a genius 이런 건 정말 진심으로 너는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났어 라는 의미보다는 야 이거 정말 멋지다 라는 칭찬에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일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 삼을 게 없습니다. 그냥 칭찬이니까.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건 이 천재라는 개념이 자조적 혹은 변명의 요소로 쓰이는 경우예요. 나는 열심히 해도 안 돼.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난 왜 남들처럼 재능을 못하고 나서 이렇게 못할까? 쟤는 천재라서 쉽게 잘하네. 부럽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굴레에 빠지거나 내가 못하는 건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난 타고난 게 없어서야. 게으른 게 아니야. 이건 그냥 재능 차이야 라고 변명하는 데 쓰이는 경우야. 뭐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노력하는 건 힘드니까. 본인의 나태함을 탓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외부의 요인으로 결정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죠. 비난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니까요. 모두가 스스로를 한계까지 밀어붙이는 피곤한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편안한 삶을 살기로 정하셨다면 이 세 가지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첫 번째, 주변의 노력맨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리지 마세요. 노력하는 건 힘듭니다. 이미 감당하고 있는 스트레스가 엄청난 상태예요. 거기다가 굳이 야 어차피 우리 같은 평민은 노력해도 천재들한테 안 돼 따위의 부정적인 생각을 더해주지 마세요. 두 번째, 타인의 노력에 대한 결실을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경쟁사회에서 적당히 살기로 결정했으면 남들보다 적은 결실에도 만족해야죠. 부당한 방법을 통한 게 아니라 노력이 결실이라면 인정하고 축하해주세요. 셋째, 천재라는 레이블로 다른 사람의 노력을 평가절하하지 마세요. 하루 이틀 노력하는 것도 힘든데 그걸 십수년 동안 하는 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와 진짜 쩐다, 천재다 뭐 이런 칭찬은 괜찮지만 뭐 재능 있는 애들은 쉽게 하더라고 같은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얘기들은 집에서 벽 보고 하거나 끼리끼리 모여서 해. 뭐 제가 사람도 후드려 패고 저격하려고 이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전에도 간간히 상담 쪽지 같은 걸 받았지만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특히 진로에 대한 고민이나 힘든 상황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메시지를 더 자주 받고 있어요. 그중에 자존감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시각물을 만들어가는 것 자체가 참 상처를 받을 일이 많다고 생각해요.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어디 존잘러들의 평행우주 같은 게 있는지 파도 계속 나오고 내 작업물이 비교를 당할 때는 참 자비가 없죠. 세상은 이것저것 다 보정해서 비교를 하지 않잖아요. A는 3년 했고 B는 12년 했고 B 너 열정부자였어? 그럼 열정부자 보정 요만큼 이렇게 했을 때 A가 시간 대비 효율이 이만큼 더 좋았네. 너는 비록 지금 약간 부족해 보일지라도 한 거에 비하면 B보다 12% 더 재능이 있구나. 아무도 이렇게 따지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든 얼마나 오래 일했든 어떤 고난과 역경을 거쳐왔든 그냥 딱 대놓고 이거는 쿨이다 이렇게 정말 잔인할 만큼 냉정하게 말하죠. 그리고 또 미디어들은 어떻게든 자극적으로 어그로를 끌어야 되니까 이빨을 그렇게 털고 약을 그렇게 팔아요. 실리콘밸리가 인정한 디자이너, 중국 대륙을 사로잡은 아티스트, 유럽이 사랑한 모시갱이 이런 거. 그거 혼자 한 거 아니잖아요.
큰 회사일수록 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인원이 더 많고 결과적으로는 50분의 1, 100분의 1로 참여한 걸 텐데 그런 약팔이에 주눅 들지 마세요. 그냥 한국에서 나오면 한국 회사 다니는 거고 미국에서 나오면 미국 회사 다니는 거지 뭐 대단할 거 있겠어요. 진퉁 실리콘밸리나 한국의 실리콘밸리나 다 같은 월급쟁이요. 기죽지 말어. 응? 걔네가 조금 더 받긴 한데 그 위험한 나라에 사는 생명수당이라 생각혀. 이거 제가 얼마 전에 면접관으로 면접에 참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지만 지원자가 손가락에 꼽히는 대형 개발사의 본사에서 VFX 디파트먼트를 리딩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희 팀 리더도 오도방정 떨고 저도 기대를 했었죠. 이야 씨 나보다 더 잘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포포를 봤는데 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면접 때 쓱 물어봤죠. 본사 VFX 실이면 지사 VFX 파이프라인 같은 것도 다 관리하는 거야? 했더니 아니 그건 아니고 내가 건의해서 만든 거라 생긴 지도 얼마 안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 VFX 아티스트 몇 명을 리딩하는 거야? 했더니 나까지 해서 4명인데 한 명이 지사로 옮겨서 이제 3명이야 이러는 거예요. 직원이 수천 명인데 3명 뻥카스메요. 그래서 뭐 기술적인 얘기를 해보니까 바로 바닥이 드러나더라고요. 그나마 여태 참여했던 프로젝트들도 대부분 VFX 외주 관리 위주였고요. 하지만 그 친구도 어디 가면 리드 VFX 아티스트 at 어디 이러고 외주 작업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겠죠. 그러면 사람들은 우와 대단해 천재인가 봐 할 거고요. 그분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이러니까 어쩌면 당연한 거고 오해를 하게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니까 비난할 수는 없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대단해 보이는 디자이너들도 까놓고 개인의 역량을 보면 생각보다 별거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모가 주는 착각, 직급이 주는 착각, 명성이나 수입 등이 주는 착각에 주눅 들지 마세요. 힘들지만 하루하루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도 곧 여러분의 가치에 맞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거예요. 기승전 노력이 아니에요. 노력 덜하고 적게 얻고 적게 쓰는 평화로운 삶을 사는 것도 리스펙합니다. 하지만 만약 내 자신을 개선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고 싶은 욕망이 있다면 당장 내 자신의 실력을 보고 나는 재능이 없어 라고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력 초반에는 자기 작업이 너무 못나 보이고 나 빼고 다 잘난 것처럼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치만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지금은 똥만 만드는 똥손일지라도 계속 훈련을 하시면 금손이 될 겁니다. 나 자신에게 뭔가가 선천적으로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하지 말고 내 작업물을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세요. 네, 압니다. 너무 똥 같아서 보기 싫을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날 하던 작업 보면 그냥 파일 지우고 싶고 그래요.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서 얘는 어디가 똥 같을까? 왜 이렇게 못났을까?를 분석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그 부분을 고쳐서 만들면 되죠. 그럼 분명 다른 부분이 또 빠그라질 거예요. 그럼 또 다른 것을 고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금 같은 작업물이 나올 겁니다. 너무 혼자서 끙끙 앓기만 하지 말고 조용한 데서 산책하면서 생각해볼 수도 있고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혼자 고민할 수도 있고 건설적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동료 작업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고요. 유튜브가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매체가 아니라서 한계가 좀 있긴 하지만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정상에 저 있는 저 사람은 하늘에서 똑 떨어진 게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걷다 보면 그 근처까지 가지 않겠어요?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튜토리얼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빠잉.